마이크를 사용하세요. 우리 청소년들하고 학부모님들 말씀 좀 들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좀 어떠세요? 아니, 굉장히 많이 피곤하실 텐데 요즘 18세 사모권에 있어서 우리 문 대표님은 19대 때 당시 민주당 대표셨을 때 제가 지난번 대선 때 공약을 했었고 또 지난번 총선 때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양당 대표 당시 김무성 당시 대표랑 합의까지 하지 않으셨었나요? 예, 뭐 그랬었습니다. 마지막에 정계 TV에서 최종 단계에 그랬었는데 제가 문 대표님을 이렇게 가까이서 뵌 게 처음이고 그래서 어저께 막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문 대표님 민주당 대표였던 시절에 총선 앞둬놓고 당리당략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국가사의 미래의 문제다. 이런 제가 멘트를 보고 그 진정성이랄까 이런 것들을 내용을 좀 보면서 많이 제가 느꼈었습니다. 어떠세요? 오늘 이렇게 단 몇 분에 불과하지만 청소년 또 학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최근에 전국의 흐름 속에서 청소년과 선거와 우리 그 미래의 문제들이 어떤지 관련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 자리에 아마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선거권 18세 인물에 대해서 다들 아주 관심들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전국의 촛불 집회를 주로 다녔습니다. 서울 광화문뿐만 아니라 전주, 광주, 수원, 또 부산, 울산, 대구 이렇게 이제 많은 곳을 다녀보면 이 중고등학생들이 나와서 발언하는 경우가 많은데 깜짝 놀라게 됩니다. 너무나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생각밖에 하물고 처음에는 기특하다, 대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었는데 듣다가 보면 거꾸로 우리 어른들이 배우게 되는 겁니다. 어른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회의 부족에 대해서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둔감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중고등학생들이 그런 문제들을 순수한 마음으로 좀 날카롭게 지적하는 거 보면서 오히려 정치하는 우리가 부끄럽고 그렇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많이 배우게 되죠. 실제로 요즘뿐만 아니라 과거 역사에서도 우리 고등학생들이 역사의 주역 인재가 많았습니다. 3.1 독립만세운동 그때도 고등학생들이 주역이었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3.1 독립운동에 나설 때가 만 17세 4.19 혁명도 고등학생들이 주역이었죠. 그때 4.19 혁명의 주역이 이주열 열사였는데 그때 3.15 그거에 나선 그때가 만 16세였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만 16세 때 박정희 대통령 삼성변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학교가 삼성변을 반대하는 그런 시위를 해서 한 2달가량 국교 조치를 당하기도 했었거든요. 선거권 18세는 세계적 기준입니다. OECD 국가 34나라 가운데 지금 19세 우리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다들 18세이거나 또는 더 낮게 16세 이런 나라도 있고요. 세계의 선거제도를 가진 나라가 230나라쯤 되는데 93%가 선거 연령이 18세 이하입니다. 17세도 많고요. 아마 북한도 17세도 아마 그렇죠. 그래서 이 19세 이거는 세계적으로 아주 이제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대선 때도 공약하고 지난번 총선 때도 우리 더불어민주당 공약을 했는데 아직 입법이 안 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 박남준 의원이 나중에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반대하는 정당에서는 하자면 선거에 불리하지 않다. 이런 당리당략 때문에 반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8세를 비롯한 이런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젊은이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정치를 나갈 자격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18세 청소년들이 세계적으로 똑똑하고 정치 의식도 높은데 또 그러면서 아까 군대도 가고 결혼도 할 수 있고 또 운전면허도 따고 세금도 내고 이렇게 이제 의무도 다 지고 있는데 다만 이제 투표할 권리가 없는 거죠. 이제 반대하는 분들은 고등학교까지 정치에 물들면 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선거야말로 우리 민주주의의 상위 교실이죠. 오히려 선거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가 40대 초반에 영국 총리가 됐습니다. 지금 유럽에는 40대 총리나 또는 정당 대표들이 많죠.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도 40대 중반에 미국 대통령이 됐고 오바마 대통령은 40대 후반에 미국 대통령이 됐죠. 우리나라 같으면 정치 세계에서 40대면 어린애 같습니다. 근데 그 나라들은 어떻게 40대에 그렇게 큰 나라의 그렇게 대국의 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그럴까요? 그 나라들은 선거 연령이 18세 이하뿐만 아니라 이미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부터 정당 활동까지도 가능합니다. 아까 우리 마포 가포고등학교 오셨죠? 그 마포고등학교 같으면 더불어민주당 위원회가 있고 또 새누리당 위원회가 있고 그렇게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정당 활동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대라고 하지만 실제로 정당 활동이나 정치에 대한 경력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그렇게 스스로 이제 성장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0대에 종료되고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이렇게 선거 연령이 18세 또는 그 아래로 이렇게 낮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만큼은 모든 정당들이 당리당략을 벗어나서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에 대해서 꼭 이렇게 합의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고등학교 3학년 같으면 교육정책, 입시제도 또는 반값 등록 또는 청년 일자리 문제 이런 청소년 정책들의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고 소비자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 소비자들이 정치에 참여하면서 유권자로서 자신들의 주장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이 소비자들의 주장이 정책과 정치에 반영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그런 나라가 새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우리의 의지들을 다시 이렇게 확인하고 또 실제로 선거 일정 18세 이뤄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선, 총선, 선거에 대한 유불리에 상관없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더 젊어지고 대한민국이 더 민주주의 한 걸음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국민이 직접 민주주의 실천에 참여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문재인 대표님의 얘기가 여러분들 어떠세요? 공감들이 오세요? 네.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원래 좀 이렇게 이것저것에서 사람들을 좀 모셨어요. 청소년들 또 학부모님들. 사실 다 말씀들을 한 번씩 청해 듣고 싶은데 다는 제가 말씀을 못 권할 것 같아요. 양해해 주실 수 있으시죠? 미리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문 대표님도 방금 전에 얘기하셨지만 오늘 행사는 저희 청소년재단과 그리고 박남춘 의원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박남춘 의원님은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같이 노무현 청와대에서 일하셨었죠? 그리고 지금 안전행정위원회 간사로 18세 선거권을 직접 발휘하시고 며칠 전에는 속보가 나왔어서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까지 잠깐 나왔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됐나 보다 이제 했었는데 그 뒤에 또 일이 많았죠. 우리 정말 말 그대로
18세 선거권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최일선의 현장에서 청소년과 학부모, 국민들의 여망을 직접 실천하고 온몸으로 대변하고 계신 분이 박남춘 의원이다 생각을 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안전행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남춘 국회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일선에서 이렇게 열심히 싸울 수 있는 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이 뜻과 마음을 모아주신 덕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여기 나와 계신 우리 패널들 다 이제 찬반에 관해서는 여기서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이 19대 국회 때부터 저는 재주가 없어서 그런지 안전행정위원만 지금 5년째 하고 있습니다. 19대 국회 때도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표님 지난번 대선 공약하셨고 지난번 총선 때는 우리 민주당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나 소중한 일이고 그래서 지금 충분히 논의를 했어요. 제가 그간에 1월 9일 날 이제 제가 야당 간사이면서 선거 및 안전법을 따로 다루는 법률심사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상임위는 소위원회가 있고 소위원회에서 다듬어서 전체 회의에서 의결을 하도록 이렇게 구조가 돼 있고 그게 이제 법사위로 넘어가고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국회가 차원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1월 9일 날 그동안 19대 국회 때도 논의했고 20대에 들어서도 수차례 논의를 하고 이제 조만간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되겠다 해서 18세 문제와 재외 국민들에 대한 지금 투표를 허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붙이게 돼 있어요.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생긴 거리선거의 경우만 이게 지금 허용하도록 돼 있어 재외 국민들도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면 선거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놓고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여당 간사는 빠지고 새누리당 의원님 한 분, 바른정당 의원님 한 분, 우리 더불어민주당 3분, 그 다음에 국민의당 의원님 한 분. 이래서 이제 다 요건을 갖춘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시작을 했고 지금 여기에서 논의됐던 찬반을 놓고 쭉 얘기를 했는데 의원들이 다 이건 해야 되겠다고 합치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의아스러워서 새누리당 의원에게 다시 확인 한번 해야 되지 않냐. 간사가 안 왔는데 했는데 그대로 의결합시다 이랬던데. 그래서 저도 촛불 집회를 보면서 새누리당도 우리 청소년들의 역량 아까 문재인 전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놀랐습니다. 광화문 가서 우리 학생들의 그 발언을 보면서 야 나보다 빼빼났다. 그리고 참 저런 식견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그런 모든 그 흐름을 보고 새누리당이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양보를 하는 모양이구나 해서 2차례 제가 확인을 했는데도 새누리당이나 바른정당은 좋다. 소위는 통과시키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체 회의를 열어서 이제 표결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 전체 안건 자체도 여와 야의 간사가 협의를 해서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유독 이 안건에 대해서 갑자기 전체회의 표결을 앞둔 그 시점에서 여당 간사가 안 되겠다. 상정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선거의 중대한 결정 요소이기 때문에 원내대표단과 대표 차원에서 논의가 돼야 되니까 상임위에서는 더 이상 논의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소위에서 의결된 안건이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상정조차 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관행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수요일 날 전체 회의 자체가 공전이 됐고 지금 현재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민주당은 이미 우상호 원내대표가 어저께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담판하자 하는 제안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전체회의 안건 상정을 하는 과정에서 재외국민만 먼저 처리하자는 여당과 바른정당의 제안이 있었지만 저는 청소년 18세 참정권 확대의 문제나 재외국민의 참정권 문제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괄 처리하자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고 그렇게 꾸준히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디언이 기우제를 지내면 꼭 비가 오잖아요. 그죠? 왜 그런지 아시죠? 올 때까지 지냅니다. 될 때까지 여러분들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디언이 기우제를 지는 비가 왔군요. 근데 될 때까지 오늘 정말 도초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자, 제가 우리 18세 선거권 인하 문제에 있어서는 안전행정위원회 제일 먼저 중요합니다. 뭐 여기 다 아시겠지만 그 중에서도 상임위원회 간사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는 19일날 다음 주죠. 국회의원회관 대회실에서 오전 10시에 정세균 국회의장과 그리고 새누리당을 제한 4당 원내대표가 참석해서 18세 선거권 국민대회가 개최가 됩니다. 제가 공동대표로 있는 18세 선거권 국민연대에서 진행을 하는데 전국에서 모일 겁니다. 그때도 박남춘 간사님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박남춘 의원님 활약을 기대하면서 제가 박남춘 의원 그럼 여러분들이 화이팅!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박남춘 의원!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 몇 분들 플로어에 계신 분들 몇 분들만 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멀리 우리 부산에서 한 친구가 왔어요. 최민창 학생 어디 계세요? 그 앉는 자리에서 마이크를 거기 주죠. 마이크를 거기서 짧게 시간 관계상 우리 최민창 학생 몇 살이에요? 예, 전 지금 몇 살이에요? 대학교를 진학을 하는데 그럼. 빠른 년생이라서 아직 투표권이 없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뭐 있는 사람이나 뭐 이게 다 괜찮아요. 자, 18세 선거권에 관한 우리 최민창 학생의 생각은? 저는 이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일정 수준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맹목적으로 투표권을 주게 되면 어른들이 지금 이렇게 막 선거를 하고 그냥 사람만 보고 투표를 하는 이유는 제대로 된 정치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행을 하되 조금 시기를 늦춰서 교육이 이루어진 다음에 조금 진행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네, 입장 잘 들었습니다. 마이크를 뭐 앞으로 좀 주시죠. 마이크 아니 왼쪽에 우리 마포구에 상암동에 보면 마포 청소년 문화의집이 있고요. 그리고 또 도화동에 도화 청소년 문화의집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우리 교수님 김연나 교수님 계시죠? 학부모님으로서 오늘 오신 거죠? 네, 네. 저희 옆에 지금 중학교 2학년 딸하고 친구랑 네. 같이 정말 시민교육 잘 시키고 계신 겁니다. 자, 우리 18세 선거권 문제에 대해서 다른 걸 떠나서 학부모의 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9년에 공직선거법에서 이제 한 살 20세에서 19세로 이제 하향 조정을 됐을 때도 굉장히 감격스러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2013년도에 아시다시피 UN 공공행정상에서도 청소년 특별회의가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들이 특별회의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정책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고 아직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18세에 선거권이 이렇게 하향 조정이 못 되고 있는 부분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지난번 대선 때에도 이미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누구를 대선 후보로 결정을 할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충분히 찬반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저희 아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TV 앞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이 선거권은 그냥 제가 통과를 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의 시작이고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지에 대한 자연스러운 학습 과정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에서 이번에 반드시 좀 통과하도록 신속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연나 교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포에 하늘초등학교가 있는데요. 안 계세요? 지금 나가셨구나, 운영위원장님. 자, 우리 한국 아까 내비는 잠깐 소개해드렸던 짧게 우리 한국 청소년 수련시설협회 한도희 사무총장님 다음 주 행사 준비하느라고 많이 바쁘시죠?
다음 주 행사 예. 예, 청소년 선거권 국민대회 준비하느라 바쁘시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나 오실 것 같아요? 한 8,500명 정도 오지 않을까. 아이고 정말 전국적으로 청소년들과 청소년 지도자들이 국회의원회관을 점령하시겠네요. 18세 선거권 한국 청소년들의 청소년 지도자를 대신해서 한마디 해주십시오. 저도 이제 학교에서 대학교를 가르치고 그러는데 법적으로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다른 거 다 동의하고 다 아시는데 유엔에 보면 어린이 권리 규약이라고 국제법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아동을 18세 이하 미만의 아동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아동 보니까 18세 미만을 또 아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반대로 하면 벌써 국제적으로도 18세부터는 사실은 성인인 거고요. 대한민국으로서 사실 18세가 되는 것부터는 성이라고 보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도 이런 구조에 맞춰서 사실은 18세부터 성권이 보장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사실은 이성숙 이거 아니고요. 훨씬 더 판단력 자체가 순수하고 깨끗하고 미래의 우리나라를 스테이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 고3이 아마 주위에 좀 있으면 고3 학생들이 보는 책을 한번 봐보세요. 대한민국 고3이 수능 보는 지성인입니다. 책 높이가요 1m예요. 학원 교재까지 다 포함합니다. 선거 공보 몇 장 보는 건 그리 힘들지 않습니다. 쉬는 시간에 봐도 충분히 다 파악하죠. 수능 보는 지성인 고3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중2만 주목하시죠. 자, 무서운 것만 하지 마시고, 자, 또 한 분 우리 짧게 학교 밖 청소년 계시죠? 학교 밖 청소년 우리 성윤아 학생 어디 계세요? 아이고 계세요? 소신껏 자기의 길을 자주 자립 내 길은 내가 간다. 학교 밖 청소년 우리 성윤아 학생이 요 앞줄에 있습니다. 18세 선거권 지금 몇 살이죠? 윤아 학생은? 저는 만 16. 6. 네, 만 16. 네, 그래요. 자기 나이 확실히 기억한 거죠? 빠른이라서 좀 올려서. 윤아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학교 밖 청소년은 실질적으로 일반 고등학생보다 사회에서 활동하는 기간이나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뭐 학업에 열중한다고 선거를 제대로 모르거나 아니면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거는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학업에 다 열중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학업에 다 열중다. 그리고 미성숙하다는 거는 일단은 다 자기 판단 다 할 수 있고 결정 다 내릴 수 있고 일단 대학 원서 쓰는 것만 봐도 다 결정을 자기가 하는 건데 미성숙한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 18세가 고3이라고만 생각을 해서 고등학생이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생일이 늦으면 대학생도 만 18세입니다. 그래서 만 18세 선거권 적극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누구처럼 멀리서 오셨어요. 그래서 오랜만에도 뵙고 손혜원 의원님은 매일 TV에서 뵈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국회의원 손혜원 의원님은 좀 제외하시고 19대 국회에서 정말 불꽃처럼 청소년과 청년들, 사회 약자들을 위해서 국방위에서 정말 열심히 활동하셨었죠. 오늘 이 자리에서 뵈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초면이지만 자 우리 김광진 전 의원 어렵게 자리 좀 어렵게 내셨죠 시간? 아니요, 저 백수여가지고요. 아이 좀 덮어드리려고 그랬더니 자 김광진 전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제가 선거 떨어지고 하고 있는 곳 단체 이름이 함께하는 미래라는 곳의 대표거든요. 근데 오늘 행사 이름이 함께하는 미래여서 반갑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동의하시니까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 18세, 19세 뭐 이 논쟁보다 우린 초등학교, 중학교 하고 나면 의무교육이 끝나는 거니까 그 이후부터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충분히 수업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또 고민하고 싶은 게 우리 지금 아까 질문할 때 지금 몇 살이에요? 라고 하는 질문에 내가 만으로 몇 살이지? 이게 항상 헷갈리거든요. 이 만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엄청 어렵게 만들어요. 실제 선거에서.
대학생은 우리 나이로는 20살인데 실제 선거를 할 때는 18세인 확률이 훨씬 더 높거든요. 대학생이 만 19세가 거의 대부분이 아니죠. 4월 달에 선거를 한다라고 치면. 그렇죠? 1, 2, 3, 4월 달에 있는 사람만 선거권이 있는 거예요. 대학생이어도. 그래서 이 만 개념이라고 하는 거, 우리 지금 UN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거기서는 만 개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실제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낮은 나이인 거예요. 우리 나이에 18세라고 하는 것과 만 18세는 1년에서 2년 정도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을 훨씬 더 같이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귀한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 투표라고 하는 것에 어느 정도 나이가 돼야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참 구분 짓고 있어요.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은 19세라고 하는 걸로 정하고, 근데 정말 세상을 바꾸려면 중요한 게 출마를 해서 직접 그 대표자가 되는 게 중요한데, 투표는 19세에도 지금 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출마는 25세가 돼야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 또 대통령 출마하시겠다고 문재인 의원님, 전 의원님 나오셨는데 저도 출마해보고 싶은데 대통령은 만 40이 넘어야 출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규정들, 우리가 나이라고 하는 걸로 뭔가를 계속 제약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규정들을 좀 같이 다 같이 이 말이 나왔을 때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여기 이제 마포구에 소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 지역에 유동균 서울시의원님 가셨나요? 아까 계셨었는데 계세요? 저기 이쪽에 유동균 서울시의원님 자리 오셨어요? 박수 한번 환영해 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자, 인사는 저 유동균 의원님이 하시고 말씀은 우리 손혜원 의원님이. 요즘에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그리고 국민이 정말 사랑하는 이 공간처럼 명품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대한민국에서 노력하시는 우리 손혜원 의원님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청년들이 살아갈 이 세상, 청년들이 바꿔야 된다는 컨셉으로 경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를 모시고 페이스북 라이브로 하면서 지금 4번의 강의를 거쳤는데 굉장히 열광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이 홍보적인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 18세거든요. 18세인데 이제 18세 선거권 이야기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시는 이 18세가 들어가는 정부가 하나 있죠. 뭐죠? 낭낭 18세라고 하나 있잖아요. 그 낭낭 대신에 어떤 단어 하나를 메꿔보세요. 그 앞에 두 자리를. 그리고 거기에 슬로건으로 나도 선거하고 싶다. 무슨 18세.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진짜 너무 좋은 얘기예요. 수능 지성 약보지 마라. 무슨 18세. 이런 식으로 그 위에 슬로건은 너무 많은 그 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밑에 18세 선거권 이야기 이렇게 하지 마시고 18세 뒤로 놓으시고 앞에다가 부자짜리로 뭐뭐 18세. 낭낭 18세 같이. 조금 더 투표랑 관련되고 어떤 이 젊은이의 권리가 이제 나타나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어디 사이트나 이런 데 있으면은 하면 한 200명만 의견을 들어주시면 답이 나와요. 항상 대중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18세에서 이 투표를 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많은 청년들이 선거에 참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고3 때, 고2 때, 고1 때 계속 배우는 게 정치 경제라는 수업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싫어했던 수업이에요. 저는 제가 그렇게 싫어했는데 이 바닥에 와서 일할 줄은 몰랐어요. 정치 경제를 배우는 가장 실습으로 가장 최고의 실습은 이 투표입니다. 알아야지 투표를 하죠. 그죠? 그래서 저는 아주 18세 그 투표권에 대해서 적극 지지하고요. 여러분들 원하신다면 나중에 조용히 얘기하시면 제가 그 슬로건 무슨 18세 그리고 위에 슬로건 수능 지성을 얕보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권리를 얘기할 수 있고 여러분의 능력을 얘기할 수 있는 슬로건만 완성해 주시면 제가 밤을 새면서 디자인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 청소년재단에서 마포 상암동에 마포 청소년 문화예술을 운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의원님께서 지역이니까 쭉 하신 다음에 CI를 바꿔주셨어요. 고래가
상징화 된 건데 그래서 아이들의 꿈, 우리들의 꿈 정말 그래서 저희 이제 법인의 청소년재단 식구들과 함께 볼 때마다 손혜원 의원님이 정말 작은 거 하나도 놓치지가 않았어요. 정말 지역의 일을 꼼꼼하게 새롭게 디자인하는데 정말 직업 정신이 저렇게 추천하신 분 처음 봤어요. 지금도 계속 이거 CIA 지금 피드백하고 계셨잖아요. 감사합니다. 좋은 정치를 CIA 하시면 되죠. 뭐. 네, 그러시면 되죠. 자, 이제 시간들이 아무리 좋은 얘기들도 너무 길게 하면 재미도 없고 또 좀 있으면 점심시간이잖아요. 네, 우리 또 11시 30분쯤 되면 예민해져요. 점심 뭐 먹을까? 네. 자, 저는 오늘 약속도 했고 맛있는 걸 사기로. 자, 그래서 우리 정리를 조금씩 할 겁니다. 조금씩 할 건데 문재인 대표님 또 이렇게 여러 우리 아까 김인달 교수님, 한도희, 한수엽 사무총장 또 우리 의원님들 또 우리 청소년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맺는 말씀을 좀 주시죠. 오늘 순천 또 부산, 마산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오는 길에 눈이 펑펑 내렸는데 그 펑펑 내리는 눈처럼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선거 연령 문제는 아까 우리 성윤아 학생도 이야기했고 또 김광진 의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학생들이 1학년 보통 정상적으로 대학에 진학하면 18세 또는 19세거든요. 같은 대학 1학년인데 어떤 친구는 투표권이 있고 어떤 친구는 투표권이 없다. 그것도 불평등한 일일 것 같아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선거 연령을 낮추면 투표권을 가지게 되는데 정치가 우리 삶을 만든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주는 것도 정치고 헬조선이라는 절망을 남겨주는 것도 정치고 또 우리 학교 현장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정말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도 정치거든요. 좋은 정치가 돼야 우리 대한민국에 희망이 생기고 또 청소년들에게 미래가 생기고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들 이렇게 투표권 가지게 되면 친구들 다 함께 꼭 투표하자 이런 이제 좀 운동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선택해 달라라고 부모님들께 그렇게 또 말씀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정치를 좀 희망을 주는 정치로 그렇게 함께 갖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 촛불 집회 오래된 우리 구시대의 집회 청산하고 좀 나라다운 나라 이렇게 이제 만들자라는 건데 거기에 우리 청소년들이 또 중고등학생들까지도 당당하게 참여해서 자기 목소리 내고 있거든요. 그렇게 정말 나라다운 나라 좀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나라 만들 때까지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뭐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선거, 정치, 그리고 당리당략 이런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청소년만을 보고 오로지 우리 사회의 미래만을 보고 문재인 대표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청소년과 함께 학부모와 함께 그리고 나라다운 나라를 염원하는 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출발선에 서서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19살 마크 저커버그가 페이스북을 창립한 날입니다. 창업한 날. 20살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날. 21살 스티븐 잡스가 애플을 창업한 날.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을 저는 직업의식의 발로 18세 선거권을 통해서 투표한 시민들이라는 것으로 저는 그 공통점을 봅니다. 단지 미국인이다 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투표화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하고
그 민주주의 체험 속에서 스스로 민주 시민의 의식을 스스로 양성을 시켜나가 그 자주적인 시민들이 창업하고 성공하고 도전하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청년을 사랑하신다. 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정말 누가 될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과 함께 미래를 여는 선택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18세 투표권, 18세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돌려주는 것은 이제는 의무입니다. OECD 국가의 최소한의 국격을 지키는 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평일 오전 청소년 여러분들 방학 중인데 쉬지도 못하고 새벽 5시 때부터 지방에서 또 의정활동 중에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문재인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새해 100큰 복을 가지고 우리 함께 정말 모두 승리하는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스태프분들은 아까처럼 자리를 정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윤정인 대표님 프로 해주시고요. 네. 네. 18세 선거권으로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이 오늘 함께 사진을 찍고 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인원들이 오셨기 때문에 순서대로 이렇게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재인 대표님과 그리고 한인국 이사장님이 가운데서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피켓 주십시오. 피켓이요. 피켓 주세요. 네, 네, 밝은 모습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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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네, 연단에 참여하셨던 분들 자리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자리해 주시겠습니다. 연단에 참여해 주셨던 학부모님과 청소년 함께 자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네. 네, 같이 찍겠습니다. 연단에 참여해 주셨던 분들,